충북 정치인들의 대선 후보 선택은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캠프의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았고 지금 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여기는 아예 높은 자리를 좀 맡고 계셔서 노영민 실장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언론에서 연결 선상으로 네네. 봤을 때 이종배 의원 정책 총괄본부장이니까 총괄본부.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중요한 부처의 장관 내지 뭐 부총리, 총리 국힘 정치인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돌려서 다 윤석열 후보하고 정우택 도당위원장님이 어느 분을 지지할 수 있는 거냐. 그 예상은 이미 정해졌다고 봐. 썩은 줄을 잡느냐, 싱싱한 동아줄을 잡느냐. 줄 잘못 잡아서 떨어지는 양반 있어요. 썩은 줄 잡아가지고. 저희 단단하고 튼튼한 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점 하나 찍어주시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한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이름에서 또 멈칫했어. 교수님 얘기할 때마다 자꾸 너무 가슴속으로 사랑해서 그래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제 날짜가 자꾸 가까워지니까요. 막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정치인도 정치인을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을 또 선호를 하고 선택을 할까? 줄서기 혹은 줄잡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줄서기, 줄잡기?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충북의 정치인들은 어떤 대선 후보를 또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까? 이 부분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북 정치인들의 대선 후보 선택은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몇 번 좀 이렇게 거론을 하기도 해서 언뜻 거론을 해서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총론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각 정당 분위기 알아보고 정치인들의 실질적으로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근데 앞서서 선택을 했다면 바뀌기도 합니까? 그렇죠.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또 누가 이제 예를 들어 보통 2차 예선까지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한 번에 딱 그냥 누구 후보로 딱 특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8명으로 했다, 4명으로 좁혔다, 또 뭐 10몇 명으로 했다가 6명으로 좁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합 집산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게 있겠죠. 결선 투표까지 있으니까 그때서 또 이제 이합 집산이 또 있으니까 이건 바뀌기도 하는 거죠. 자이든 타이든. 오재세 전 의원은 지난번 이 시간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내 이름을 어디다 올렸다 해서 빼달라고 했다가 네. 지금은 또 어디다 넣어달라고 그랬다가 그럼 그 후보가 바뀌기도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셨다. 오늘 뭐 얘기도 하셨는데. 충북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 누구를 선택하냐 이렇게 문제를 다뤘는데 사실 뭐 충북 지역 같은 경우 전체 유권자 수나 정치인들 전체 숫자도 전국의 비율이 너무 작잖아요. 과연 충북의 어떤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이렇게 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충북 지역의 선택, 충북을 포함한 충청 지역의 선택이 풍향계 역할을 해왔잖아요. 대선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대세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풍향계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9월 4일, 5일 날 충청권부터 당원 투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노무현 돌풍,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돌풍을 본다면 그때 제주, 울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대세를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요번에 9월 4일, 5일 있을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에서의 첫 투표 이것이 향후에 당락을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주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의 기존의 2002년 그 예선을 보면 진짜 제주, 울산에서 예기치 않게 이제 예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광주에서 이제 승부가 나면서 대세가 완전히 굳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충북 뭐 비록 8석이니까 300석 중에 8석이니까 참 아쉽죠. 인구 비례로 봐도 조금 아쉽고 그렇지만 아마 대세 풍향계가 분명히 될 거다 생각이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이게 무슨 그 서적을 펼쳐 보면서 한 줄 한 줄 읽어 가듯이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지 참 정말 대단한. 나이가 먹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 분위기는 일단 그렇다고 치면은 그
충북 지역 정치인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말씀 여쭙게 앞서서 정당의 분위기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뭐 제가 이제 주로 만나는 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진보 쪽의 인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체의 분위기를 본다면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상층부라고 할까요? 예. 국회의원급이거나 다선의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지지세가 좀 강하고 아하. 네, 하층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지난 선거에서 패퇴했던 분들 예. 그리고 새로 정치 참여하려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지지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먼저 치고 나가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하고 일단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통일을 했다는 거, 네. 당 대표를 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런 통일을 부분들. 하면서 당 대표를 하면서 지역에 자주 올 수 있었고 지역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선거 같은 경우도 후원회장을 많이 해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많기 때문에 상층부 국회의원급이거나 다선 의원들 측에서는 당이나 아니면 행정부 쪽에 연결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출발이 2달 정도 먼저 출발을 했고 원래 이제 대선 최종 후보 선정 기간도 약 2달 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맞추면서 한 달 뒤로 이제 미뤘지만 예.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네네. 6분으로 이제 압축이 된 상태라서 훨씬 이제 개인의 지지가 거의 이 표면화돼 있는 상태죠. 국민의힘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늦게 출발했고 민주당과 다른 거는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걸출한 두 분이 이제 앞쪽에 있지만 여기는 이제 원톱으로 한 분이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쏠림 현상은 더 많고 아.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적 특성으로 충청 대망론에 해당되는 분이 범충청 대망론이겠죠, 정확히는. 예.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그 특징, 주요 후보 약 5분 정도. 지금 13분 중에 한 분이 김태호 의원이 이제 그만 중도 이제 사퇴를 해서 아하. 12분이나 아직 남아 있고 아직은 예열 단계입니다. 아직 8명으로 추려지지도 않아서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쏠림 현상이 강하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상황, 선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역에 이모선 의원, 이장섭 의원, 정정순 의원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뭐 이렇게 아예 딱 지금 선을 그어서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지지 성명을 했다, 지지 성명에 참여를 했다, 아니면 포럼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지지자다 당장 연결시키기는 힘들지만은 예. 최소한 캠프에 참여했다고 하면 적극적 지지자로 볼 수 있죠. 지지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캠프의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았고, 예. 그다음에 정정순 의원은 신복지 충북 포럼의 공동 상임 대표이기 때문에 두 분은 명확히 이낙연 지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하. 지금 이모선 의원도 옛날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했고 본인도 지지 성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 세력으로 볼 수 있겠죠. 분류를 그쪽으로 하게 되고 지금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디죠? 이재명 후보 측에 여기는 아예 높은 자리를 좀 맡고 계셔서 이것이 변재일 의원의 선택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요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정치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예.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층부에서는 이낙연 지지세가 좀 강하고 하층부에서는 그 이재명 지지세가 강하다는데 가장 상층부에 있는 이 변재일 의원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지역에서 그 영향력이나 효과가 크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역의 5선 의원이시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충북에는 변재일 의원을 잡으시고 충남이나 공동선대위원장이십니다. 예, 아래쪽에서는 지금 또 다른 분도 잡고 계셔서 충북을 어떻게든 좀 선점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황금만마가 될 수 있겠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렇죠. 뭐 변재일 의원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범친문이긴 하지만 주류는 아니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고령으로서 다음 선거도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큰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재명 캠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되면은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그렇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종환 의원님은 어떻게 되어 계셔요? 도종환 의원님 말씀이 같은 경우는 없네, 아직 그분이. 선택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도종환 의원과 같이 있는 저기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터줏대감인 그 노영민 전 네네.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아직 선택을 안 했는데 이분들은 친문이면서도 고위직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워낙에 친분이 두텁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이 잘못하면 대통령의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친문 쪽에서 선택을 해서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방송 지금 녹화 중에는 전 친문 이너서클에서 그 핵심 정책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 이너서클이라고 있겠죠. 이너서클 친문의 이너서클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직 관망 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해석상으로는 노영민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장섭 의원이 이낙연 그 후보 측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언론에서 연결선상으로 봤을 때 도종환 의원님은 의외로 그 부분에서는 별로 거론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있고 네네. 원 외에 민주당에 거론되는 분들 정치인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위시죠. 그다음에 그 동남 4군의 그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곽상원 위원장께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겠죠. 상징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 영향, 뭐 청주의 영향 그렇게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보은옥천, 영동, 괴산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이재명 캠프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모 언론에 이제 제발 저 좀 놔주라고 이런 표현을 했던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힘을 보면은 충주 선거구의 지역구의 이종배 의원, 윤석열 캠프 아주 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정책 본부장, 정책 총괄 본부장이니까 그 전체 이제 당에서 정책위의장도 하셨잖아요. 당 3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위의장을 맡으시고 정책 총괄 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중에 흔히 하는 농담으로 이제 그 정책 총괄을 하셨던 분들은 그분이 이제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중요한 부처의 장관 내지 뭐 부총리, 총리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흔히들 농담처럼 거론을 하시죠. 거기에다 이제 국회 내에서는 이번에 예결특위위원장이 되셨잖아요. 예결특위위원장이 충북에서 되셨다는 건 굉장히 충북으로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예산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쭉 가는데 이제 마지막 10월, 11월 되면 뭐 쪽지 예산이니 많이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큰. 예결위원장 몫이 있잖아요. 어이구 뭐 암묵적으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짜 자리를 지금 확보하고 계시다.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접점 이후에 본인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보신이나 출세를 제일 먼저 생각하죠. 이게 지금 정치 굉장히 이념보다는 역학관계가 지금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만 있을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힘 몇 분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현재 정확하게는 충북 8석 중에서 2석만 현역이고 이제 제천단역에 엄태영 엄태영 의원님 계시고 이제 2석만 현역이고 6석은 이제 원외인 거죠 현재로 보면. 엄태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선대 캠프에 이렇게 이름은 아니지만 원희룡 캠프 JC 활동 등등을 통해서 엊그제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할 때 보시면 원희룡 후보와 옆에서 이제 배석해서 계시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원희룡 캠프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외에서 보면 경대수 진천음성의 경대수 위원장님께서 전 의원 재선 의원이시죠. 경대수 의원님께서 충북 선대 본부장을 맡으셨어요. 윤석열 캠프에. 그것도 역시나 캠프. 이제 각 지역에 윤석열 캠프에서 각 지역 책임자를 임명하는 중에 충북 책임자를 경대수 의원께 맡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시네요. 충북 유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도당위원장이 되신 정우택 전 의원님,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오용식 남부 4군 오용식 위원장님께서 윤석열 입당 촉구할 때 이제 이름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아직 캠프에 정식으로 어떤 걸 맡았다 이런 것은 보지 못했는데 아마 곧 이제 어떤 캠프를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김수민 의원께서는 유승민 후보 캠프의 홍보본부장 원래 이제 전공이 홍보잖아요. 그렇죠. 홍보본부장으로 그렇게. 김수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당직자라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직은 이제 지난번에 끝났죠. 이준석 대표 체제로 들어오면서 이제 당직은 마무리하고 엊그제 발표된 유승민 후보 캠프에 이제 홍보본부장으로 이렇게 있으시고 지금 비록 무소속이지만 박덕흠 의원님, 의원님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름은 못 봤는데 정진석 의원님하고 사돈이시잖아요. 그 정진석 의원님이 저 윤석열 캠프에 이제 핵심적으로
입당하실 때 등등등 그런 지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건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봅니다. 궁금한 거는 저는 항상 그거예요. 지역의 젊은 보수들이거든요. 네네. 지난 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당선을 통해서 합리 중도 세력들이 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유력한 후보들이 홍준표, 윤석열, 최재형 다 이게 이제 그 완고한 보수잖아요. 강경 예. 보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역의 젊은 보수들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젊은 보수들의 선택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심초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유심초에 아마 전국 회장도 충북 출신이 한번 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지금 충북은 확고하게 이제 그분들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그렇게 뭉쳐져 있고요. 또 이제 JC나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희룡 후보의 지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 후보 지지도를 보면 충북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압도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청 대망론과 우리 충북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그분들도 충북에서는 그래도 꽤 득표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원희룡 후보나 이런 경우도. 그래서 아마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 보수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지지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추상적으로 젊은 보수, 합리적 보수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걸 뭐 인물로 뭐 투영을 한다고 그러면 뭐 지난 저 서원구 당협위원장에 도전했던 신용환 교수 젊은 보수를 대변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도당위원장에 출마했던 박한석 그 대변인인가 상임 대변인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박한석 그 지난번에 저 수석 대변인이었죠. 박한석 수석 대변인은 지금 보니까 윤석열 그 지지 외곽 모임에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활동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아마 곧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발표가 되겠죠.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은 대통령 최종 주자 후보가 누가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지금 앞서 저희가 여러 분 말씀드렸던 충북 지역의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처럼 그분들의 선택은 그 이후에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분들의 지금 그 이합 집산이라든가 함수 관계라든가 어떤 선택을 왜 또 어떤 시점에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누가 후보가 되냐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우리 지역 정치는 천지개벽할 수 있죠. 천지개벽. 뭐 도지사 후보거나 지역당 위원장이 되거나 시장 후보가 되거나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질 수 있거든요.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더욱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1위권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나 둘 다 비주류예요, 사실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 천지개벽하는 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인들, 지역의 정치인들 줄 잘 서야죠.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신데 변화가 너무 심해질 거예요. 정치권의 이제 줄서기라든지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은 뭐 예전부터 뭐 아마 유사 이래로 어떤 그 무리를 도모하는 사람들로서는 뭐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일이겠죠. 끊임없이 이제 당연히 있을 일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날짜상 구조적 시스템상 굉장히 그게 심한 상황이죠. 사실은 3월 9일 날 대선을 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하거든요. 그럼 지방선거는 시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또 도의원, 시의원 뭐 굉장히 많은 또 소위 이제 상부가 있고 하부에 공천권까지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썩은 줄을 잡느냐, 싱싱한 동아줄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눈치 보기가 굉장히 극심했을 것 같고. 추측해보면 민주당은 두 분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런 갈등이 심했을 것 같아요. 양 당의 상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 최근에 이준석, 원희룡 막 하면서 싸운다 이렇게 왜 이렇게 싸우냐 정권 교체를 눈앞에도 왜 싸우냐 이런데 거꾸로 민주당을 보면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멱살잡이하고 다 그만둘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근데 그거는 매번 선거 때마다 사실은 있는 현상이죠. 별로 뭐 이렇게 새롭지 않은 현상들인데 그러면서도 또 바로바로 또 이합 집산하고 이런 게 정치 생리였죠. 우리 누구한테 줄을 서고 누가 누구를 줄을 잡았다 뭐 이런 건 다 밝혀졌지만 저는 그분들 중에서 뭐 거론된 분도 있고 거론 안 된 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분은 두 분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두 분. 저번에 우리 한판에 초대했던 오재세 전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고령으로 좀 힘든 처지에 있고 그다음에 전에도 이제 투표 지지율이 좀 낮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당까지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도약을 하려면은 획기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선택했다가는 본인은 그대로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획기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을 해요. 획기적인 선택했잖아요. 탈당해서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에 비할 정도의 획기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거기에 그보다 더 획기적이려면 뭐를 해야 되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앞에 계신 신 교수님 아. 지금 뭐 기존의 그 수구 세력하고 엄청나게 싸워서 지금 여러 번 얻어맞았는데 네. 이번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아하. 두 분 오재세 전 의원님하고 신 교수님 선택이 제일 궁금해요. 뭐 결정을 개혁 해야지. 혁신이라는 게 말처럼 혁신이 이제 개혁이라는 게 뭐 가죽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겠습니까? 어느 한 지역이든 한 단체든 뭐 어디든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감내하고 뚜벅뚜벅 가는 건데 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적 개혁, 합리적 혁신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둘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뭐 유승민 아니면 오리롱이겠네. 저희가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희가 좀 먼저 알려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지역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로 볼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죠. 있습니까? 뭡니까? 이번에 이제 도당위원장 되셔갖고 뭐 통합과 뭐 인재 영입과 앞으로 내년 대선 지선을 승리를 이끌겠다 하신 국민의힘의 이제 정우택 도당위원장님이 과연 지난번에 이제 입당 촉구 이거는 촉구니까 뭐 예. 누구든지 당연히 할 수 있는 할 수 부분이고요. 있는데 진짜로 지지를 네, 누구를 진짜 하냐? 어느 분을 지지할 수 있는 거냐. 물론 이제 시도당 위원장 당직이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 하셔요. 당직을 맡으신 거기 때문에 예. 대놓고는 못 하지만 아마 내심 이제 누군가를 표방하는 걸 어떤 예를 들어 SNS 상이라든지 어떤 언행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분을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정우택 되겠죠. 위원장이 저는 누굴 이미 선택할까? 정해졌다고 봐요. 정우택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 그 예상은 이미 정해졌다고 봐요. 뭐냐면 젊은 세력 육성한다는데 젊은 세력이 최현우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부분을 지지할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길 만한 사람. 정해졌습니다. 이미. 젊은 사람을 육성하는데 최현우 의원. 아닌가요? 정말. 이길 만한 사람은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거 머리 아파. 굉장히 하여튼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그런 굉장히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당위원장이 다시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지방선거에 또 지대한 어쨌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뭐 여러 재판 결과 등등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또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되죠.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파워 인터뷰에 출연하셔서 전혀 지방선거나 총선에는 일도 관심이 없고 일도 하지 않을 거다. 지금은 오히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최 변호사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강한 부정은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판은 오늘 시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좀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리더가 있고 네. 여기 줄이 여러 가지 줄이 있는데 누가 리더가 되겠죠? 여기 뭐 줄 잘못 잡아서 떨어지는 양반 있어요. 썩은 줄 잡아가지고 여기 줄 많이 놓였는데 이거 어디 뭘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느 게 동아줄인지 어느 게 썩은 줄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럼 지금 뭐 지역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모두 다 동아줄을 잡기를 기원드립니다. 한편에 만평을 보는 것 같은 정말 우리 신 교수님 잡아야죠 빨리. 제일 저 단단하고 튼튼한 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점 하나 찍어주시든지. 모르겠는데요. 명자를 제일 크게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이게 줄 서는데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 순서가 순서가 있어요. 또 있어요? 처음에는 눈치 보고 아하. 쫙 좌고우면을 해요. 예.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이쪽 가고 저 사람이 저쪽 가면 이길까 이쪽이 좋을까 하면서 예. 우왕좌왕을 해요. 아하. 좌고우면하다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어디를 정해서 가기 시작해요. 네. 각자 도생을 해요. 아하. 그러다가 또 이제 거기서 후보 간에 막 틀어지고 뭐 누구를 이제 좁혀지고 하면서 이합집산이 이하집산하죠. 예. 좌고우면 우왕좌왕 각자 도생 이합집산으로 결과는 그겁니다. 뭡니까? 자고 오면 이합집산 뭐 우왕좌왕보다 더 힘든 거는 갈팡질 말아야 돼. 그건 더 심각한 거지. 어떡하지? 그래도 결정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큰일이네. 거의 결정의 시간들이 됐죠. 네. 과정은 어렵지만 좌고우면도 많았지만 결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똑바로 가거라. 이제는 결정했으면 이제 똑바로 가서 우리 충북 발전에 하여튼 기여할 수
수 있는 그런 후보랑 잘 좀 매칭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저 도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또 어떤 주자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정리가 좀 될 줄 알았더니 더 복잡해져가지고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